3번. 결국 이제 G 트랜스폼을 우리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지금 문제에서 A라는 상수값은 0보다 우선은 크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x1 n이 A의 n의 un이라고 한다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의 n승이라는 값들로 신호가 구성되어 있고 n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런 신호를 가리켜서 우리는 우측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우측 신호. 우측에만 신호가 있죠. n이 0보다 큰 구간에만 신호가 있다고요. 그럴 때 G 트랜스폼을 구하면 1-AZ의 마이너스 1승. 왜냐하면 그게 공비니까. 1-공비분의 1 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때 항상 뭘 지금 그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측 신호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측 신호면 X 오브 Z와 더불어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어떤 형태냐 하면 Z의 크기가 A보다 크다라는 요런 거. 그러니까 우측 신호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 예, 뭐보다 크다. 반면에 미리 정리를 합니다. 반면에 이거하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좌측 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좌측 신호. 좌측 신호면 X 오브 Z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Z가 뭐보다 작다예요. 이번에 이제 B라고 씁시다. B. 뭐보다 작다예요. 뭐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우측 신호. 뭐보다 작다 그러면 좌측 신호라니까요. 이거 한 번에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조금 아까도 물었을 때 DC의 주파 성분이 뭐냐 그러는데 우물쭈물. DC의 주파 성분이요?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요거 하나. 또 임펄스 펑션의 주파 성분이요? 모든 주파 성분이 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큰 범위, 좌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측 신호하고 좌측 신호하고 같이 있는 양측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거하고 합하게 된다고요. C. 그래서 양측 신호가 있으면 X 오브 Z에다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Z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요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측 신호에서 온 거예요. 요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좌측 신호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측 신호와 좌측 신호.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분명히 B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B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이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측 신호하고 좌측 신호의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되도록 합니다. 우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큰 범위, 좌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양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크거나 작다여야 되는데 크거나 작다가 공집합이 없다. 공집합이 없다 그러면 아무 데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된다. 예요. 자, 봅시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잘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했다고 보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X1의 n이 A의 n의 un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n의 un. 그러면 이것의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X1Z인데 서메이션 n 이퀄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측 신호니까. 거기다가 A의 n승에 Z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서메이션 n 이퀄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Z 마이너스 1승의 N승이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공비 A의 Z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이지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정해져야 된다. 뭐라고요? Z의 마이너스 1승의 크기가 1보다 적다.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A의 크기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Z의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Z의 크기가 뭐보다 크다. Z의 크기가 뭐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됐어요. 요걸 이제 다시 표현해 보면 분모 문제 Z를 곱해주면 Z-A분의 Z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X1Z하고 요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신호가 있죠. 두 번째 신호가 X2N인데 X2N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A의 N승. 이게 이제 B라고 쓰면 좋겠는데 나중에 B라고 쓰도록 하고 이제 A의 N승에 U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신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측 신호인데 비하에서 이거는 좌측 신호예요. 좌측 신호죠. 왜요? 좌측 신호. 이거를 보면 요건 뭐 뻔하잖아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는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럼 뭐예요? 요 얘기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신호 대신에 좌측 신호가 되어버렸죠. 그럼 그 경우에 이것의 이제 G 트랜스폼을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X 오브 2의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서메이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n 이퀄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마이너스 A의 N승에 Z의 마이너스 N승이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바꾸면 좋아요? 작전을 바꿔서 서메이션 M 대신에 M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M 이퀄 이거 그 썸을 할 때는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더하기니까 M 이퀄 언제부터 언제까지 1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바꿨냐면 마이너스 N 대신에 M이라고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M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n을 m으로 바꿨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는 여기다 빼놓자고요. 마이너스 n에 a의 마이너스 m승 z의 m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서메이션 m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마이너스 1승의 z로 m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썸을 구할 수 있는데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요. 이게 공비잖아요. 그죠? 공비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의 z 분의 초항이요. 초항. 요거잖아요. 1일 때, m이 1일 때. 그럼 초항이 뭐예요? 요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의 z분의 요거잖아요. 이게 초항이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요. 놀랍게도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거 정리한 겁니다. 요거 정리해서 x2z를 구했는데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요.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됩니까? z만 남았죠? 분자는요? 요걸 나눠주면 마이너스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눠졌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로 곱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나눠주는 거고 이건 곱해줘. 마이너스 A로 곱해줘요. 마이너스 A로 곱해주면 요거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없어지고 요거하고 A 마이너스 1승하고 A하고 곱해줬으니까 1이고 그래서 1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여기에다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A요. 그걸 뒤에다 써요. 마이너스 A. 앞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요. 플러스 Z만 남았잖아요. Z예요. 놀랍죠? 왜 놀래요? 이거랑 똑같아요. 에? Z 트랜스폼이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다르다고요. 이건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우측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인데 어떤 원보다 크다인데 이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공비가 뭐였었습니까? A의 마이너스 1승의 Z 이게 공비잖아요. 공비가 뭐라고요? 1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랬죠. 그럼 Z가 뭐예요? Z가 A보다 적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차이는 여기에다가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Z가 A보다 작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그럼 신호가 다른데도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결과가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된다.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G 트랜스폼에서는 이건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호에 분명히 다른 신호예요. 다른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G 트랜스폼 자체는 같다. 이래 버렸으면 G 트랜스폼에는 항상 두 가지의 인버스 G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G 트랜스폼의 역은 이거 역을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인버스 G 트랜스폼 이렇게 쓸 겁니다. 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요거 똑같은 G 트랜스폼에 대한 인버스 G 트랜스폼 두 가지가 저거 아니면 이거다 얘예요. 그게 뭐에서 결정됐냐 하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서 결정된다.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이거면 이건 우측 함수니까 저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이거다 그러면 이놈은 좌측 신호니까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에 대한 G 트랜스폼이 같다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A의 N승의 UN하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A. N승은 똑같아요. 네? A의 N승, A의 N승은 똑같으니까 그거 오해하지 말아요. 한 놈은 A의 N승, 다른 놈은 마이너스 A의 N승인데 한 놈은 UN이고 한 놈은 U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놈하고의 G 트랜스폼이 같다. 다만 우측 신호니까 뭐보다 크다. 이고 좌측 신호니까 뭐보다 작다만 다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G 트랜스폼이 같은데 동일한 G 트랜스폼인데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다르니까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역변환식 IZT라는 것을 할 때는 결국은 G 트랜스폼과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묶어서 유일한 입력 신호가 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똑같은 G 트랜스폼이라도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다르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 일반화를 해봅니다. 리전 오브 컨버전스 성질에서 무한길이 인과 신호, 우측 신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어떤 것보다 작다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죠. 어떤 것보다 크다. 어떤 원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Z-A분의 Z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Z 이퀄 A라는 폴이 있고 Z 이퀄 제로라는 제로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0.5를 대입해 봅시다. 0.5보다 크다 이러면 단위원을 포함하죠. 단위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때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요. 그러면 단위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요. 그게 이제 우측 신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호가 A가 작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신호가 저렇게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신호가 저렇게 줄어들어야 저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 존재할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증가하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리전 오브 컨버전스로 보면 이 경우에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유니서클을 포함한다. 저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유니서클이에요. 실선을 포함한다. 유니서클을 포함합니다. 이거는 유니서클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뭐보다 크다라는 그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좌측 신호를 한번 봅시다. 무한길이 좌측 신호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거니까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똑같은 G 트랜스폼이 나왔어요. 근데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폴이 있고 제로가 있어요. 폴이 있고 제로가 있다는 얘기는 폴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값이 무한대로 가면 좋니. 그래서 폴을 피하는 게 바로 리전 오브 컨버전스라는 얘기예요. A를 포함할래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거꾸로예요. A가 1보다 크면 단위원을 포함해요. 왜냐하면 뭐보다 작다니까. 뭐보다 작다니까 큰 놈보다 작다 해야 유니서클을 포함하죠. 그래서 A가 1보다 적으면 불포함해요. 그래서 단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인 경우에 극점이 단위원 외부에 있어야 돼요. 아까는 극점이 단위원 내부에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죠. 극점이 단위원 내부에 있어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극점이 단위원 외부에 있는 경우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 경우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뭐보다 적다니까 뭐보다 적다 이래 버리면 단위원을 포함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신호가 결국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니까 점점 커지면 수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저것처럼 줄어들어야만 이런 경우처럼 뭐보다 크다가 유니서클을 포함해서 그래서 수렴하게 된다. 예요. 자, 그러면 양측 신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A하고 B를 따로 썼어요. 이해가 되겠죠? 예? 이제는 그걸 다르게 썼어요. 둘 다 0보다 커요. 그리고 요건 좌측 신호, 우측 신호라는 의미고 이건 좌측 신호라는 의미예요. 우측 신호를 하게 되면 Z-A분의 Z가 되는 건 뭐 뻔히 알고요. 그죠? 그렇지만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뭐보다 크다 쪽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측 신호니까 마이너스 Z 마이너스 B분의 Z가 붙은 건 무슨 까닭인가요? 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프로토타입으로 이해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요게 같은 타입이라고요. 에? 근데 저기는 뭐라고 썼어요?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B의 n승 1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요거 두 개의 합으로 결국은 신호 자체가 합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합으로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존재해야만 되겠죠. 어떤 경우예요? A가 반드시 B보다 적어야만 될 거예요. 그러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있다 그런 얘기니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있는 요것도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이때 폴이 A하고 B니까 A하고 B는 포함해서는 안 돼요. A하고 B가 포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Z=2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만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저게 존재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경우는 다 A가 B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지만 저것처럼 이렇게 된 신호라고 한다면 A보다 크고 B보다 적은 게 요 가운데는 요 유니서클 단위원을 포함해요.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 프레 트랜스폼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갈 때도 신호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갈 때도 신호가 줄어들면 수렴한다 그런 얘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는 줄어드는데 이쪽으로는 커지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죠.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돼서 A보다 크고 B보다 적긴 하지만 그게 유니서클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희망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수렴 구간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적다 이랬는데 A가 B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끝! G 트랜스폼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B가 A보다 적다 이러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영집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G 트랜스폼조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까지 갈 것도 없어요. G 트랜스폼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G 트랜스폼을 정의하고 G 트랜스폼하고 꼭 따라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어떤 범위에 있는가 정리를 합니다. 우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크다 이고 좌측 신호는 어떤 원보다 작다이다. 양측 신호라고 하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인데 그게 유니서클을 포함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B가 오히려 A보다 적다 이래버리면 Z 트랜스폼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Z 트랜스폼에서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아주 유용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한 길이였어요. 우측 신호이더라도 무한, 좌측 신호라도 무한, 양측 신호라도 양쪽으로 무한 그랬는데 유한 길이 신호는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유한 길이 신호는 무조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해. 어떤 경우에라도 무한이니까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니까 한번 봅시다. 우측 신호인 경우 저것처럼 저렇게 돼요. 그러면 인타이어 Z 플레인 Z 이퀄 제로만 빼놓은 모든 플레인이 되겠죠. 폴은 뭐냐, 제로는 뭐냐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좌측 신호인 경우 좌측 신호인 경우 1, 2만 있는 거예요. 1, 2만 있다 그런다면 이것도 Z 이퀄 무한대만 제외한 모든 플레인이에요. 이런 경우에 유니서클 당연히 포함하죠. 맞죠? 0하고 무한대는 그러니까 0보다 크다가 돼버렸어요. 이건 0보다 크다. 우측 신호는 0보다 크다. 좌측 신호는요 무한대보다 적다. 그것이 양측 신호라고 그런다면요 유한길이라고 그러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예요. 양측 신호. 양쪽으로 있다 그러면 0하고 무한대만 빼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한길이 신호는 항상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하면 항상 Z 트랜스폼이 존재한다. 그리고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0하고 무한대를 빼놓든지 아니면 0만 빼놓든지 무한대만 빼놓든지 이런 것이 된다.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항상 단위원을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한길이하고 무한길이하고 벌써 달라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무한길이일 때이다. 무한길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우측 신호인지 좌측 신호인지에 따라서 단위원을 포함하는지를 따져봐서 그것에 의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는지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는 G 변환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G 역변환 그중에서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파워 시리즈를 이용하는 거예요. 파워 시리즈라는 것은 이런 형태인 것이죠. G 트랜스폼을 했는데 X 오브 G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H0 플러스 H1의 G의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거 자체가 입력 신호가 된다는 걸 능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파워 시리즈라고 할 때 원래 형태는 가령 이런 걸 이제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f of x가 ax n승 플러스 b의 x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이건 이제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z 함수로서 z의
이거는 이렇게 내림차순, 여기서부터 내림차순이지만 여기는 이제 z 이퀄 제로부터 내림차순이 되는 그런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 원래 계수값 z-n승의 계수값이 x 오브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정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게 파워 시리즈 전개인데, 그 파워 시리즈가 원래 익스플리시틀리 표현됐을 때는 그거 보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워 시리즈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파워 시리즈로 만드는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나눗셈이에요. 그걸 이제 장제법 연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제법 연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4, 5, 6 나누기 12, 이게 이제 장제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는 거죠. 나누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456 이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파워 시리즈입니다. 파워 시리즈라는 것은 4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6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파워죠. 10이라는 미수의 파워가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이것도 말하자면 1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2 이런 것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 할 때는 4, 5, 6을 할 때는 12로 나누면 3이 들어가고 36에 빼기를 해서 96이면 8이 들어가죠. 3, 8, 2, 8, 26, 1, 8, 8, 96 해서 이게 38이구나. 38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38,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3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8 이런 거잖아요. 그럼 벌써 나누기가 이런 계수값이 나오는 것이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 트랜스폼으로 주어진 어떤 그 GT가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 오브 G가 있는데, X 오브 G가 있을 때 이게 region of convergence가 Z의 크기가 뭐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Z가 뭐보다 크다라는 경우는 이거는 항상 코절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코절인 경우가 여기 이렇고, 두 번째 region of convergence가 Z의 크기보다 적다. 이걸 이제 뭐 플러스라고 그러고 1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Z의 R 마이너스보다 적다. 이러면 이거는 엔티코절이라고요. 엔티코절. 그럼 이제 코절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코절이라는 거는 n 이퀄 제로부터 값이 있으니까 n 이퀄 제로부터 내림차순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내림차순 인셈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역으로 오름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소개한 그 나눗셈은 내림차순 기준이거든요. 내림차순 기준 이런 얘기입니다. 내림차순 기준 그런 것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나누기를 해서 파워 시리즈를 만들면 그것은 코잘 입력을 구하는 거, 코잘 신호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x 오브 z는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z-0.5분의 z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region of convergence가 첫 번째는 0.5보다 크고, 이게 코절이란 얘기고, 이거는 0.5보다 작다. 그 얘기는 여기 폴을 제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폴은 그 수렴 구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폴은 피하는 그런 이제 ROC, region of convergence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요 내림차순으로 장제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제법이란 건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Z 나누기 Z-0.5 이런 뜻이에요. Z-0.5로 Z를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내림차순이라는 거 확신이 갑니까? 내림차순 맞죠? 왜요? 요거는 1승짜리고 이건 0승짜리니까. 1승이 먼저 왔고 0승이 먼저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4, 5, 6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법이라고요. 1승, 0승. 그러면 이걸 나눠주기 할 때 이거 보는 거죠. Z 속에 Z-0.5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 그러면 Z-0.5 빼주면요. 0.5만 남아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0.5 속에 Z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플러스 0.5에 Z-1승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Z의 0승이고 마이너스 1승이니까 내림차순이라는 게 확인되죠? 그죠? 그래서 0.5에 Z-1승 그러면 0.5에 마이너스 0.5의 제곱 Z-1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빼주면 0.5의 제곱에 Z-2승이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0.5의 제곱에 Z-2승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향이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0.5의 3승의 Z-3승 플러스 0.5의 4승의 Z-4승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경우에 x 오브 z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1 플러스 0.5의 z-1 플러스 0.5의 제곱의 z-2승 플러스 0.5의 3승의 z-3승 플러스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결국 내림차순에서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면 결국 x 오브 n이라는 것을 시퀀스로 써보면 그 시퀀스는 1, 0.5, 0.5의 제곱 이런 거라는 거 알죠? 그럼 결국 뭐냐 그러면 xn이라는 것은 0.5의 n승 un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0승짜리, 1승짜리, 2승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Z 역변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거라도 이게 아니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2번에처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Z가 0.5보다 적다 이러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엔티코자리요? 오름차순. 그럼 오름차순 어떻게 하는가? 오름차순 이렇게 하는 겁니다. Z 나누기 Z-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5 플러스 Z.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지만 오름차순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Z에 마이너스 0.5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보고요, 여기. Z에 마이너스 0.5가 얼마 들어있어요? 말을 여기다 곱해줘야 이게 나오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어쨌든 마이너스 0.5분의 Z를 곱해줘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0.5분의 Z.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 곱해주면 Z가 나왔고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Z 속에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0.5분의 Z만큼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나누기의 본질이에요. 그럼 Z이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0.5분의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줘요. 그럼 뭐가 나와요? 0.5분의 Z의 제곱이 남았습니다. 그럼 0.5분의 Z제곱분의 Z제곱에 마이너스 0.5가 얼마나 들어있냐고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0.5의 제곱분의 Z의 제곱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지 줄줄이 알겠죠? 0.5의 3승의 Z
3승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림차순을 구한 겁니다. 결국은 이 경우에 x 오브 z라는 것은 마이너스 0.5분의 z, 즉 이걸 이제 뭐라고 쓰면 좋으냐 하면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0.5분의니까 마이너스 0.5의 마이너스 1승의 z 1승,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의 마이너스 2승의 z제곱. 됐죠? 이제 파악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0.5의 마이너스 3승의 z3승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xn이 뭐라는 거는 알 수 있으니까 그냥 n번째 텀만 써봅시다. 그러면 x 오브 n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면 z가 마이너스 1부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전에 z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승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부터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다르게 뭐라고 쓰면 돼? u의 n 플러스 1 라고 써야 될까? 저기 있는 거를 보고 씁시다. 그 다음에 쓴 것처럼 이제 오름차순으로 구했다 하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거기다 써줘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 아니라 u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 값이 1이라는 값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런 얘기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대로 추적했어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0.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n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n승이어야 될까요? n승이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n승이어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n승. 근데 자꾸 헷갈리네. 마이너스 n승이 아니라 이게 n승이죠. 바꿔 썼는데. 0.5에 저긴 2로 썼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마이너스 0.5 n승 u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는 원초적으로 요 신호하고가 Z 트랜스폼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전혀 다르다. 그걸로서 신호의 그 독창성을 알 수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령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파워 시리즈로 그때 롱 디비전이라고 하는 장제법, 그냥 그 끈질기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G 트랜스폼을 G 역변환을 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어떤 그 변환만, 패러다임만 바꿔주면 나누기가 꼭 내림차순으로만 있는 게 아니다. 오름차순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엔티코잘 신호도 구할 수 있다.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네? 난? 아니죠.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엔티남 그러면 뭐예요? 엔티남자 그럼 여자란 뜻이고 난 남자 그러면 말이 좀 다르잖아요. 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코자리란 말 코자리 아니다라는 말이고
엔티코자라는 말은 코자라고 정반대다 그런 뜻이니까. 그죠? 다르죠? 좀 감이 다르죠? 반대, 엔티는 반대라는 개념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개념이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난코자일 수 있냐면 엔티코잘 플러스 코잘이면 그건 난코잘이에요. 엔티코잘도 한 부분 있고 난코잘도 한 부분 있다. 아니, 엔티코잘도 한 부분 있고 코잘도 한 부분 있으면 그건 코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난코잘이에요. 그러나 그걸 엔티코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코잘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이그젬플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을 때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처럼 이런 이제 파워로 되어 있을 때 분수죠. 분수로 되어 있는 그 G 트랜스폼일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가분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진분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가분수라는 건 이게 보통 말할 때 이게 5분의 12처럼 이런 걸 가분수라고 그런다고요. 분자가 오히려 분모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2와 5분의 2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2를 가지고 뭔가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 2는 놔두고 그거나 마찬가지로 가분수일 때는 진분수가 되도록 미리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분모도 2차항이고 분자도 2차항이니까 3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3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것처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코자리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구해. 내림차순은 저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긴 규칙성이 안 보여요. 그럼 이건 장제법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일반항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골백 개 아니라 수십억 개라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의미를 못 찾죠. 그래서 장제법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두 번째 하는 방법이 이제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부분분수를 바꿀 때 요 가분수냐 진분수냐가 이제 결국 이제 결정적인 어떤 분별의 그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분수 형태로 바꿔준다. 일단은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 진분수는 부분분수로 바꿔준다. 예, 부분분수로 바꿔줌으로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분분수 전개를 이용한 방법. x 오브 z가 레셔널 펑션으로 주어진 경우 이때 이제 유리함수라고 말하는 것은 분수 형태다 이런 얘기는 분수 형태인데 분모도 파워 시리즈고 분자도 파워 시리즈인 경우를 이제 레셔널 펑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n이 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왜 필요하겠어요? 진분수인 경우. 가분수가 되면 진분수를 바꿔주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부분분수로 전개를 한다. 어떻게 부분분수로 전개를 하냐 하면 양변에 z로 나눠줍니다. z로 나눠준 이유는 부분분수로 바꾸는 게 그만큼 유리해요. 그래서 z로 나눠줍니다. z로 나눠주게 되면 어쨌든 이런 형태로 부분분수로 나눠줄 수가 있을 거예요. Z 그리고 K0, K1, K2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K1은 어떻게 구하느냐? KI는 어떻게 구하느냐? 양변에다가 Z-PI를 곱해주면 그 텀,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걸 곱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다 곱해주고 그 값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다. 요것만 제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하고 Z-P2하고를 나눠주니까 제로. 그래서 K2라는 값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계수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그것 이전에 말하자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진분수인 경우에는 요거에 이제 근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냐 하면 가령 이래서 이제 함수를 한번 봅시다. f of 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진분수라고요. 여기는 2차고 여기는 0차잖아요. 그럼 이것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곱하기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x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b 이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분하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그러면 a의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인데 여기 모르는 게 몇 개냐면 두 개가 있죠. 미지수 두 개예요. 그럼 식이 두 개가 되는데 왜 식이 두 개냐면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인데 x의 개수를 모으면 a 플러스 b가 x이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이게 있는데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요놈하고 같아요. 왜냐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0x 플러스 1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b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a 플러스 b는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a, b 값이 구해지죠. 이거야 뭐 선형대수잖아요. 미지수 두 개에다가 식 두 개, 독립적인 식 두 개. 독립적인 식, 그러니까 진분수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식이 꼭 그거만큼 나와요. 미지수 개수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빼주면 a는 1 나오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역시 지금 G 트랜스폼으로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부분분수로. 그래서 그걸 부분분수 전개라고 해서 partial fraction extension 이렇게 해서 PFE 이랬어요. 그래서 부분분수로 뭐 이렇게 그 미정계수 이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미정계수법으로 미지수 A, B, C, D 5차다. 분모가 5차다 그러면 미지수 몇 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5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분수 5개로 나눠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분분수로 나눠서 분분수로 나누면 어때요? 요 각각이 이제 되는 거죠. 요 K0는 그냥 상수값이고 요거요. 이미 알았잖아요. 코자린 경우라면 저거는 P1의 n승 un 그런 뜻이고 이거는요 P2의 n승 un 거기다가 K1, K2 값들이 다 합해지는 거니까 그런 조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잼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얘기는 코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시작할 때는 XZ를 Z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XZ가 6Z의 제곱 마이너스 5Z 플러스 1분의 Z의 제곱 마이너스 14Z 플러스 1 이렇게 됐고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코절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장제법은 안 된다 하는 게 이미 보였어요. 그랬을 때 Z분의 X 오브 Z를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Z를 하나 나눠줘요. Z를 하나 나눠주면 보다시피 이게 이제 어떤 꼴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Z의 Z 마이너스 A 뭐 이런 꼴이잖아요. 이런 꼴이라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X 오브 Z의 이게 1차고 이게 1차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2차수하고 2차수가 거의 이제 같다고 보면 돼요. 같다고 보는데
요걸 하나 내려줌으로 해서 진분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분분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z의 xz로 나눠졌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z를 하나 더 곱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6z-5z니까 3z-1에다가 2z-1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럼 2, 3은 6z 제곱 마이너스 5z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인수분해했어요. 여기 하나가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를 놔두면 하여튼간 그건 그냥 놔두고 그리고 요걸 요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런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z의 z 마이너스 3분의 1 z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것을 봐요. 그럼 이렇게 된 것으로 봐서 이게 이제 3으로 나눠줬고 요걸 2로 나눠주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분자를. 그래서 3z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4z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느낌이 뭐냐면 요 각각이 결국은 코절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z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거 z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교집합이 뭡니까? z가 2분의 1보다 크다 나오죠. 이런 게 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었냐면 z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부분집합으로 바꾸면 결국 이거죠. z분의 a 플러스 z-3분의 1의 b 플러스 z-2분의 1의 c. 이래서 a, b, c 정할 수 있다고요?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저런 방법을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K0, K1, K2라고 했고 여기는 A, B, C라고 했는데, 이 방법을 저기 있는 대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의미야. 저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양변에 Z를 곱해줘요. 양변에 Z를 곱해주면 이게 X 오브 Z에다가 Z에 Z를 곱해주면 이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이 Z를 곱해주면 A만 남아요. 그죠? Z를 곱해주면 Z-3분의 1분의 B 에다가 Z 플러스 Z-2분의 1분의 C의 Z. 양면에 Z를 곱해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해준다고요? Z 이퀄 0. 여기도 Z 이퀄 0. Z 이퀄 0 하면 이거 다 제로잖아요. 제로이고 결국 이게 A예요. A 값이 나오는 거죠. A 값이 뭘로 나오느냐?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게 이거니까 그걸 Z 하면 요거 자체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Z가 0일 때. 그럼 0, 0, 0, 0면 1 해서 A는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냥 미정계수법으로 놓고 풀어도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K 여기서 얘기하는 K0와 K1과 K2를 구하면 요런 타입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타입이. 그럼 요런 타입을 보고 코자리다 그러면 뭐라고 해? 저 1은 델타 N입니다. 그 오해하면 안 돼. 이거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1, 저건 DC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임펄스다. 그거죠. 그리고 저게 3의 이거니까 3의 2분의 1의 n승의 un. 저거는 5의 3분의 1의 n승 un. 그렇게 뭔가 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x 역변을 구하라. 얼른 눈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둘 다 코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역시 z분의 x 오브 z로 하게 되면 저런 이제 세 개의 부분 분수로 나눠지는데 세 개의 부분수 값을 구해보니까 2e-4더라. 그래서 2e-4일 때니까 2델타 n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장제법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좀 길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네요. 어쨌든 x분의 x 오브 z를 구하면 저런 식이 되어서 두 번째 텀이 문제가고 두 번째 텀이 저 두 번째 텀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어요. 우리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것에 의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 n 곱하기 n 곱하기 여기 n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36에 2분의 1의 n승 un이고 두 번째 거는 12n의 2분의 1의 n승 un. 그때 z-2분의 1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n의 xn n의 a의 n승 un일 때 이것의 G 트랜스폼은요. 요거 없을 때는 z-a분의 z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일 때는 z-a의 제곱분의 az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몇 개 그 테이블로 우리가 정리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바꾼 거죠. z-a의 제곱분의 az 이렇게 바꾼 거예요. az 2분의 1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저기 6만 있던 게 12로 온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az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의 n의 2분의 1의 n승 un이 되고 나머지는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G 트랜스폼의 역변환을 하면 되겠다.